고려인 150주년 기념 사업을 관련해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카자흐스탄 국립고려극장을 초청해서 공연한 것과 그리고 안산에서 위아더 원이라는 이름으로 페스티벌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두 가지 행사에 대해서 소개하고 저는 이제 전반부 발표를 맡은 정치외교학과 박신혜입니다. 이번에 찰지문화조 발표를 위해서는 저희가 조금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세부적인 주제들 조금 나눠서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역할을 분담해서 준비했고 발표 순서상으로는 저희가 각각 행사를 소개하고 또 조원들이 직접 다녀온 후기를 전달해 드린 다음에 저희 찰지문화조만의 평가를 조금 전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카자흐스탄 국립고려극장의 초청 공연인데요. 이게 10월 9일 한글날에 저희 서초동에 위치한 국립국악원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카자흐스탄 국립고려극장은 1932년 블라디보스톡에서 처음 창설이 됐고요. 최초의 이름은 원동지방 고려극장입니다. 그래서 37년에 카자흐스탄으로 이제 고려인들이 강제 이주를 하면서 그 근거지를 옮기게 되었고 이제 37년 옮겨서 68년에 구수도 지금 현재 카자흐스탄의 구수도 아마티에 정착을 하면서 현재의 국립고려극장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제 이주 세대가 있고 그 강제 이주 세대의 공문 배우들이 자녀들한테 우리말을 가르쳐가면서 배우라는 가업을 잊게 하였고 지금 현재 자녀 세대들은 심지어 한 번도 한국을 가본 적이 없고 또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익숙해지기 어려웠을 텐데도 이 국립고려극장은 끝까지 우리말 연극이라던가 노래라던가 가무라던가 끝까지 모국어 공연을 고집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립고려극장은 올해로 2014년으로 82주년을 맞습니다. 카자흐스탄 국립고려극장은 특별한 점은 해외 동포사에서 가장 오래된 예술단입니다. 그래서 150주년인데요. 한 세기가 훨씬 넘도록 우리 민족의 얼과 언어 이렇게 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10월 9일에 있었던 초청 공연에서는 왼쪽에 보시면 노래로는 아리랑 남아산성 이렇게 꽤 익숙한 심지어 님과 함께 이런 꽤 익숙한 저희 한국 노래뿐만이 아니라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현지 문화가 나타나는 춤과 음악 등 총 20여 가지의 세부적인 무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희 한국말이 익숙하지 않은 자녀 세대의 배우들도 있었는데요. 그런 가수들까지도 우리말 가사를 직접 외워서 공연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후에 김조야라는 가수가 계셨는데 인터뷰하신 내용을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 군데 이렇게 해외 순회 공연을 하지만 한국에 방문해서 모국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한국에 방문해서 공연할 때 가장 긴장되기도 하면서 진한 설렘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발음이 이상하지는 않을까 또 잘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관객들이 이런 걱정을 하면서도 나의 그 모국이라는 것 때문에 진한 설렘이 있다고 합니다. 노래뿐만 아니라 그 가무단이 칼춤을 비롯해서 전통춤을 선보였고요. 카자흐스탄 연주자들이 바이올린 연주, 피아노 연주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초청 공연에서 좋았던 점이 무엇일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먼저는 저희가 이 공연 전체와 관련해서 감상 이후에 총 보고서 한 내용을 취합을 해서 저희 밴드에 공유를 해뒀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그 파일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지만 발표에서는 몇 가지 부분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초청 공연에서 특별히 좋았던 부분은 아무래도 그 타지에 살면서도 우리의 민족 전통적인 가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는 모습을 충분히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으로서도 민족문화 가치를 유지하고 계승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메시지가 전달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진 고려인들이 한 세대가 훨씬 지나도록 우리말과 노래 등 한민족의 문화를 이어왔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둘째는요, 우리 문화를 지켜옴과 동시에 거주국의 문화가 접목된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고려인들을 포함해서 코리안 디아스포라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우리 그 모국의 문화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국의 문화와 어떤 접점이 있는지도 충분히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피날레 무대에서 전 출연진들이 나와서 고향의 봄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 객석에 앉아있던 공연 관객자 그리고 당일에 그 고려인 모국 방문단들이 초청되어서 관객석에 있었는데 관람객들까지 모두가 이제 박수로 박자를 맞추고 또 같이 노래를 따라 부르고 하는 그 모습이 고려인들 중에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그들 자녀 세대들까지 함께 와서 그 따라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가 이게 한 코리안 디아스포라라는 것이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모습을 직접 발견하면서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공연을 보면서 여러 면에서는 아쉬움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 150주년 기념 사업이라고 해서 고려극장을 초청하는 데만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모국과의 교류 차원에서 좀 연합하여 기획되었더라면 좀 더 튼튼하고 풍성한 공연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례로 현재 구미 아시아 연극제라는 페스티벌에서는 그 연극 중에 한 작품을 한국, 일본이 공동 제작을 해요. 그래서 연출 부분을 한국인이 맡는다면 연극 연기나 이런 배우 파트는 일본인이 하는 등의 형식인데 어떤 면에서는 이 편이 조금 더 훨씬 양측의 문화가 교류되었다는 느낌이 들게끔 합니다. 그리고 고려극장의 그 무대를 뒷받침해주는 시스템적인 환경이 사실 조금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평가를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팜플렛이나 정면에 보이는 화면에서 제공되는 것들은 곡이나 누가 하는지, 공연자가 누군지 이름 정도였는데 사실 저희가 고려인과 고려극장을 초청했다고 했을 때 관객을 조금 더 고려했더라면 이 곡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고려극장은 어떤 곳인지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이 있었더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연곡 중에 챔피언, 아시죠? 챔피언이라는 곡을 이제 고려인 가수가 직접 불렀는데 저희가 이 곡은 2002년에 월드컵 당시에 조수미 씨가 부르면서 한국인이 들었을 때 왠지 모를 뭉클함이 있고 뭔가 자부심을 느끼게끔 하는 곡인데 이 곡에 대한 설명이 조금 있었더라면 왜냐하면 관객석에서는 사실 고려인 모국방문단이 더 많았기 때문에 고려인들은 이 곡의 사회적 배경을 잘 모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단순히 유명한 파페라를 들었다라는 느낌만 남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그 짧은 시간을 활용해서라도 이 공연이 담고 있는 취지가 뭔지, 의도가 목적이 뭔지 그것을 담은 영상물이라도 제공되었더라면 조금 더 의미가 부각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일에 모국방문단과 많은 고려인들이 초청되었는데요. 기념사업인 만큼 좀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여러 계층의 한국인들까지 초청되었더라면 좀 더 교류 차원에서 좋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찰지구나 저도 코리안 디아스포라 그리고 고려인, 조선족 이런 세부적인 테마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공연에 접근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공연을 주최하는 입장에서 고려인 기념사업이라는 것을 그 의미를 가지고 고려인들 방문단만 초청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여러 계층, 학생들, 일반인들, 저희 같은 대학생들 이렇게 조금 초청하는 식으로 했더라면 좀 더 풍성하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소개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다양한 무대로 한 20가지 공연들이 이렇게 쭉쭉쭉쭉 이어졌는데 다양한 무대로 편성되긴 했지만 공연의 처음과 끝을 이어주는 하나의 스토리가 없어서 사실상 이 공연이 소개될 때 그 타이틀이 하나의 운명으로 연결된 고려인과 한국인이라는 그 제목이 주고자 했던 그 의의를 공연 무대의 실제에서는 발견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해서 저희도 나름의 평가를 좀 해보게 되었는데요. 고려극장은 고려인들의 삶을 예술화시키고 또 우리 민족으로서 문화적 전통과 언어를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반영하는 꽤나 의미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놀이용으로 유희용 연극 극장이 아니라 민족적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 그들의 한민족 정체성을 잊지 않으려는 그들의 삶의 애환과 고려인들의 땀과 노력의 결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체성과 의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접근하다 보니까 사실상 공연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조금 진하게 남는 편이 있는데요. 하나의 운명으로 연결된 이란 주제로 펼친 공연이라고 하기에는 그 참 의미를 나타내려면 아직 좀 개선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9일이 저희가 한글날이었잖아요. 10월 9일 한글날에 고려인들이 직접 방문해서 그 대표적인 코리안 디아스포라로서 우리말로 공연을 했다는 것 자체에서부터는 큰 의미가 있고 진한 감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소개할 행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내용을 오선지 학생이 이어서 위아더 원 페스티벌에 대해서 소개하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후반부 발표를 맡은 역사문화학과 오선지입니다. 앞선 발표에 이어서 저는 위아더 원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고려인 이주 150주년 행사의 한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이 위아더 원 페스티벌은 고려인 이주 150주년 기념 행사 중에 하나로서 지난 일요일 고려인이 많이 살고 있는 안산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크게 공연과 전시 및 체험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공연으로는 고려인 장기자랑 그리고 지역 동포의 동아리 공연, 저희가 직접 보기도 했던 고려극장 가무단의 초청 공연 등이 있었습니다. 전시 체험으로는 크게 기억 바람에 날려오다라는 주제로서 고려인 사진작가와 국내 사진작가의 사진 작품이 전시되는 등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되었고 또 체험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고려인들과 떼어놓을 수 없는 노동 문제를 상담하는 부스라던가 아니면 고려인 동포를 지원하고 있는 단체를 소개하고 있는 부스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직접 참여한 몇 가지 프로그램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행사장에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보였던 것은 고려인의 밥상이라는 주제를 가진 홍보 부스였습니다. 이곳에서는 고려인들의 식생활을 엿볼 수가 있었는데요. 고려인들은 한국식과 현지식이 적절히 혼합된 밥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아이의 돌상에 붉은 팥이라던가 쌀이라던가 찰떡을 놓음으로써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이제 똑같이 전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바로 그 옆에는 고려인의 삶을 소개하는 영상이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국외와 국내 고려인들의 삶의 다큐를 담아내고 이것을 시청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고 있어서 시청했을 때 고려인의 삶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고려인 지원단체 넘어가 고려인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면서 서명을 받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고려인 특별법이라는 것은 기존에 이 한국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려인 동포 관련 정책이 국외 고려인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국내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들 또한 고려해야 한다는 점. 고려인들 또한 이제 그 포함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서명을 하고 왔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고려인 사진작가이신 안 빅토르 선생님과 국내 사진작가인 함금선 선생님이 사진전을 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제는 고려인의 삶으로 주제를 삼고 있었는데요. 사진 작품을 봤을 때 이제 다른 부스에서 보지 못했던 고려인의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정말 많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네, 위아더 원 페스티벌에 대한 행사 후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행사장에 막 들어서서 행사장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비어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오후 5시경에 도착을 했었는데 그 5시경에 이미 프로그램이 거의 다 정리가 되고 부스가 5개 정도만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 5개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관계자가 자리를 비워서 참여를 할 수 없어서 매우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페스티벌이라는 이름과 달리 고려인이나 고려인 관계자만 참여했을 뿐 일반 한국 시민들이 참여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없어서 또한 아쉬움이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행사가 고려인과의 문화교류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콘텐츠가 부족해서 많이 아쉬웠고요. 또 참여자인 제가 보기에 진행 과정이 매우 미숙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적나라하게 보여졌다는 점에서 많이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찰지군화주는 저희가 직접 방문했던 고려인 관련 행사에 대한 참가 후기와 저희의 간단한 총평을 제시했었는데요. 이 여러 가지 활동을 계기로 고려인과 관련해서는 국외 고려인뿐만 아니고 국내 고려인에 대해서도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신문 기사를 보니까 국내 중국 동포, 즉 조선족이 50만 명이 넘지만 제도나 인식 개선이 미흡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선인과 관련해서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 찰질문화조는 코리안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주제를 저희가 열심히 탐구하고 또 체험함으로써 조금 더 가깝게 느끼게 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다음 발표가 더욱더 기다려지는 찰질문화조의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